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건 그냥 내가 좀 흥미를 느낀 그 수학 한 과목만 한 거죠. 그래서 첫 학기 만에 그 내신 시험에서 2등급이 나왔었어요. 2학기 때부터는 수학 1등 하게 됐고 공부에 몰입하는 게 시작이 잘 됐었죠.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좋은 사례, 좋은 롤모델이 될 만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영상 특히 우리 이제 자녀분들 중에 게임 많이 하는, 게임 좋아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과 함께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에는 게임 중독 전교 300등에서 성적 급상승을 이뤄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까지 공부 역전의 주인공이자 게임 왕 왕경업의 레벨업 공부법의 저자 왕경업 작가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왕경업이라고 하고 게임 중독자로 중학교 3년까지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그 게임 하듯 열심히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는 하게 돼서 다행히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냈던 압축 공부라는 책을 쓸 때 이미 저희 왕경업 작가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재학생이셨는데 굉장히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되게 뭔가 희망과 동기부여를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그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작가님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게임 중독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어린 시절, 초등, 뭐 중학교 이런 어린 시절에 작가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집이 원래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도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랑 저랑 동생만 서울로 올라오게 됐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저는 동생이랑 방치가 어떻게 보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는 안 했죠. 그래서 게임만 하고 살았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월화수목금토일 한 밤 10시까지 거의 매일 PC방 했었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뭐 게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공부도 동시에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학생이었던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우리 작가님의 중학교 때까지의 뭐 학습이나 공부 이런 건 어땠나요? 중학교 때는 일단 뭐 책에도 적혀 있지만 이제 300등 정도? 300등 몇 명 중에서요? 네, 400명 정도 될 때. 그러면 이제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시면 어찌됐건 이제 어머니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머니는 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었나요? 그건 당연히 뭐라고 많이 하셨고 방문 걸어 잠그고 메이플 스토리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어머니가 퇴근하시고 그거를 인지를 하신 거죠. 전 나름 숨 죽이고 조용히 이렇게 자는 척을 하면서? 무소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을 잠가놨으니까 문을 이제 열라고 막 콱콱콱 두드리는데 안 열었죠. 그랬더니 이제 망치로 문고리를 부시고 들어온 뭐 이런 정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싫어하셨고 그런 것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은 계속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이렇게 게임에만 미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결국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게임에 몰입하다가 진짜 막 이 공부를 시작하고자 한 마음을 먹은 계기는 어떤 거였는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이제 고등학교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수가 그때 되고 싶었었고 하지만 성적 때문에 지원 넣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네? 이거를 처음 한번 느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그 졸업할 당시에 살고 있는 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그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전세 보증금 걸어놓은 걸 어머니가 걸어놓은 걸 친아버지가 빼가서 그걸로 또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 집에서도 나오게 되는 뭐 이런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찾아오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게임만 하면은 안 되긴 하겠구나를 느끼긴 한 거죠. 느끼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쨌든 초반부터 소개부터 들어보면 결국은 어찌됐건 왕 작가님은 본인이 되게 하고 싶은 거 몰입하는 거를 하면서 좀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 성격이 게임할 때도 어떤 롤 제일 유명한 거 롤을 해도 한 캐릭터만 그냥 3,000판 막 해버리고 많이 한 걸로 막 월간 랭킹 1위 하고 요 정도의 그 집착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도 그 세밭이 나가서 덕질이라는 키워드로 덕질하는 사람에게 성공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몰입 열정 끈기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걸 하니까 거기에 대해 몰입하고 막 삼천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제 공부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다면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내가 처음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되게 막막하고 뭐 두세 달 책 보다가 뭐 공부하다가 인강 듣고 다 했다가 아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그 벽에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은 좀 그 공부를 시작했을 때 좀 어떤 그 공부의 방향을 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었는지 그 초기 시점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그렇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공부 안 해본 애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런 계획을 탁 세워서 멋지게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입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전 과목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그게 전 과목 내신이 고르게 막 이렇게 잘 나와야 대학을 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대학 진학이 뭔지도 사실 그때는 인지도 못하고 있었고 내신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건 그냥 내가 좀 흥미를 느낀 그 수학 한 과목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전 과목을 다 챙기니까 고르게 성적이 잘 나오는 대신 저는 한 학기 내내 거의 수학만 했으니까 그래서 첫 학기 만에 그 내신 시험에서 2등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스노우볼 굴러간다고 하잖아요. 자신감이 된 거죠. 그래서 방학에 엄청 열심히 미리 공부를 막 하게 됐고 뭐 2학기 때부터는 수학 1등 하게 됐고 이러면서 저의 그 좀 공부에 몰입하는 게 시작이 잘 됐었죠.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물론 우리가 전 과목을 다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특히나 뒤늦게 시작하거나 아직 내가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게 참 한 번에 잘하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거를 내가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적으로 대부분이 이도 저도 안 되는 한 번에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치 도미노처럼 제일 앞에 도미노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면 거기서 성취를 이뤄내고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 다음 스텝을 가게 만드는 그 스노우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에 말씀의 핵심이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하게 된다면 잘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든 게임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게임 왕이셨다가 또 이렇게 수학도 끝판을 찍어본 입장에서 게임과 공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씩 성취를 해서 조금씩 올라가야지만 결국 재미도 느끼고 더 높은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내가 1등급을 받아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던 거가 전혀 아니라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주어진 시험 범위가 이만큼인데 제가 이거를 한번 그 기본 문제라도 다 풀어보자가 첫 번째 목표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 문제 다 풀고 처음으로 시험을 봤던 거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그걸 하고 나니까 이거보다 조금은 더 높은 목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유형 문제를 한번 다 풀고 시험을 봐보자. 그 다음은 방학이 와서 이번엔 방학에 예습을 하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까지 풀고 시험을 봐보자 하고 1등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레벨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결국 제일 여기서 핵심 인사이트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은 성취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줄 거냐 이게 이 모든 서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초점도 좁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사전에 얘기를 나누면서 왜 작가님처럼 이제 게임이나 뭔가에 미쳐있던 사람 사실 뭔가 어른들이 봤을 때 조금은 부정적인 것들에 미쳐있다가 오히려 공부든 뭐 그 외에 어떤 분야에서도 되게 좀 뭔가 성과를 거둔 분들을 되게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입학했을 때 우리 학과 풍경이 어땠냐면 그 연세대학교 서문에 제우스 PC방인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 그 밤새는 아이들로 그냥 가득 차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 학부 졸업한 애들 석사 일반적으로 하고 다 뭐 삼성, KT 이런 대기업 다니고 있고 이제 박사한 친구들은 자기 필드에서 또 교수까지 하는 그냥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게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는데 막 그냥 살살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뭐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꼭 우리 아이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것도 그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걸 제가 만약에 한 1, 2년 더 했으면 저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정도가 있다. 네. 우리 학생들도 물론 그런 관점이 필요하죠. 너무 합리화를 하면 안 되긴 해요. 네. 네. 그 공법 얘기는 또 뒤에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공부를 갑자기 열심히 하면 일단 어머니가 굉장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이셨나요? 제가 공부 뭐 하겠다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1학년 2학기 때 그 수학 전교 1등 찍혀 있는 그 석차 1 나온 거 그거를 드렸었어요.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갑자기 막 이렇게 이게 뭐지? 막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해서. 하지만 그걸 기점으로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주셨다? 어머니는 이제 생업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돼서 하루에 막 3-4시간밖에 못 자고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였거든요. 주말에도 일하셨으니까. 근데도 꼭 제가 등치가 막 이만했으니까 2인분씩 도시락 큰 거 그렇게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게 또 뭐 물론 공부에 계속 몰입해 나가면서 나아진 느낌, 성취한 느낌 때문에 계속 더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게임이라는 게 진짜 강력한 또 유혹이잖아요. 혹시 뭐 다시 좀 게임 하고 싶어졌던 순간 없었는지, 또 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같은 건 어떻게 푸셨는지? 일단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PC방을 많이 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매일 게임만 하던 애가 게임을 딱 끊고 공부를 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시험 기간에는 안 갔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땐 이제 시험 기간에만 어떻게 보면 벼락치기를 하되, 야자 있는 날, 그러니까 평일 월화수목금에 야자를 땡땡이 치고 PC방 갈 때도 있고 뭐 야자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게임과 공부가 같이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이 1학년 1학기 때 다행히 그 조금의 성취를 맛보고 나서는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거를 좀 더 잘해보고 싶다는, 뭐 그게 저한테 매력적이니까 그땐 PC방 잘 안 갔죠. 그때는 왜냐면 이걸 하면 할수록 오르는 게 재밌으니까 그때부터는 공부가 재밌었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게 학생이든 부모님이든 그보다는 더 나아지고 성취하는 그 긍정적인 어떤 방향의 동기부여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거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반대의 영역이 다 나아지거나 잘하게 되는 그 경험이 훨씬 더 동기부여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 작가님의 사례가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시작해도, 또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애가 게임을 이렇게 좋아하고 막 그것만 해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되게 희망이자 또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뭘 하더라도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끝장 볼 수 있는 그 뭔가 본성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애들이 게임을 하면 끝장을 보잖아요. 물론 아닌 애들도 있겠지만, 전 그래서 게임을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면 그 관심사가 옮겨가면 그게 공부든 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할 확률이 높아요. 되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생각해 보면은 3년 공부한 거죠. 입시로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거죠. 굉장히. 하지만 그 3년 안에 남들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그거에 꽂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보단 제가 더 단기간에 성취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기는 했어요.